자, 현대원자 모형에 관련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현대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하죠?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뭘 결정하는 네 가지 양자수가 있죠? 물론 오비탈 같은 답이니까 오비탈을 결정하는 네 가지 양자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n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뭐가 있고요? 주 양자수가 있죠. n이 1이다, 2다, 3이다. 보호에서 말하는 k 껍질, l 껍질. 그리고 뭡니까 이거?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오비탈의 종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죠? 방위 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양자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표현하죠? 우리가 L 값으로 표현하고 L이 0이면 S, L이 1이면 P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죠. 됩니까? 1번 답은 됐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현대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 1번.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같다. 맞는 말 같죠? 볼까요? 자, 이 S 오비탈이 있다고 합시다. 뭐라 할까요? 1S 오비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가는 전자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가죠. 근데 그 뒤따라 들어가는 전자는 이미 전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전자끼리는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같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는 경우와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룬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비교하자면 혼자 있는 게 편하죠. 좌석에 두 명 앉는 것보다는 혼자 앉는 게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에너지가 항상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볼까요? S 오비탈은 구형의 대칭이죠. 구형의 대칭이다. 즉 어디 방향으로 가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방향성이 없다. 맞고요. P 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는 게 P 오비탈은 L 값이 1이죠. 그래서 ML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존재한다. 몇 개? 세 개. 그래서 선생님이 파티션을 세 개로 나눈다고 했죠. 맞는 말이고요. 오비탈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어떤 공간에 주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맞는 말이고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는 말 안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다전자 원자라는 사실은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빼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ES하고 EP 중에 EP가 불안정한 건 다전자 원자일 땐 맞는 말이지만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같죠.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5번 보기에서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주양자수가 클수록 불안정해지고 S보단 P가 P보단 D가 더 불안정하니까 1S, 2S, 2P, 3S, 3P, 4S 요거만 조심합시다. 자 보세요. 3P 다음에 4S가 왔죠. 그 다음에 이 희한한 게 원래 3P 다음에 3D가 와야 되는데 3D하고 4S를 비교하면 주양자수로 봤을 때는 3D가 안정해야 되고 오비탈의 종류로 보면 4S가 조금 더 안정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4S가 조금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4S 다음이 누가 된다? 3D가 된다. 요거는 두고두고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3P 다음에 3D가 온다고 생각이 쉬운데 누구보다 3D보다 4S가 좀 더 안정하다는 걸 기억을 합시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답 몇 번이다? 1번이 이 문제 답이다. 됩니까? 3번.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양자수는 ML 값이고요. ML 값은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한다. 맞는 말. 방위 양자수 L 값이라고 하는 거죠. L 값은 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사실은 오비탈의 모양을 가지고 종류를 구분하기 때문에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한다. 맞는 말.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일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파티션에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방위 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그랬으니까 L 값은 얼마란 얘기죠? 2란 얘기죠. 그러면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5개의 자기 양자수를 갖는다. 맞는 말이죠. 5번 방위 양자수가 클수록 스핀 자기 양자수 값이 증가한다. 스핀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전자의 운동 방향이고요. 전자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핀 자기 양자수의 값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건 5번이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되죠. 됩니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비탈에 대한 설명 역시 한번 찾아볼까요? 옳은 건 O하고 아닌 건 X 해라.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이다. 이거는 보어가 한 이야기죠. 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냐면 원운동을 하는지 사각형으로 움직이는지 삼각형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2번 L 껍질이면 KL이니까 N 값이 2죠. N 값이 2면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값은 0부터 해서 2-1까지니까 두 개밖에 없죠. 그럼 L 값이 0이고 1이면 L 값이 0이면 S 오비탈, 1이면 P 오비탈이니까 D 오비탈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L 껍질에는 D 오비탈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S 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얼마라고 했죠? 0이라고 했으니까 S 오비탈은 L 값이 0이고요.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즉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니까 이것도 0밖에 없죠? 결국 모두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방향성이 없다. 4번 P 오비탈은, 자, P 오비탈은요 L 값이 1이거든요.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니까 L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N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지. 2 빼기 1이 1이니까.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부터?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한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뭐가 없습니까? P 오비탈이 없죠. 됐죠? 5번 표는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헬륨,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륨이라는 건 이런 의미죠. 지금 원자번호 2번. 전자 A와 B의 방위 양자수와 스핀 자기 양자수를 나타냈다. 그럼 지금 전자가 두 개밖에 없죠. 원자번호 2번이니까. 그럼 방금 했다시피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헬륨이 가진 모든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S니까 A라는 전자든 B라는 전자든 S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방위 양자수 값은 0이죠. 그리고요, 요 녀석이 왼쪽으로 돈다고 본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돌면 되죠. 그러면 기억리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죠. 표현 전자껍질에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다. 보니까 K껍질, 보호가 많은 K껍질, 첫 번째 껍질 N은 1이죠. N-1까지가 0밖에 없고 0밖에 없으니까 S오비탈. 그리고 이 S오비탈은 ML 값이 0밖에 없으니까 한 종류, 파티션 하나. 그러니까 오비탈 수도 몇 개? 한 개. 이렇게 표시하죠. 한 칸. 이해하죠? 자, L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죠. 그러면 L 값은 0부터 2-1까지니까 기억이 1 되면 되네. 그리고 L이 0이면 S 오비탈, L이 1이면 P 오비탈. P 오비탈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1, 0, 1 해서 이렇게 세 칸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즉 무슨 뜻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세 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왜 그러냐면 ML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은 마이너스 1, 0, 1. 자, 그 다음 M 껍질이면 세 번째 껍질이죠. N이 3이겠네요. 그러면 L 값은 0, 1, 3-1까지 2까지 있으면 되죠. 그래서 L이 0이면 S 오비탈, L이 1이면 P 오비탈, L이 2면 D 오비탈. ML 값 볼까요? 얘는 0밖에 없죠. 왜?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니까. L 값이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얘는요,
L 값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파티션 몇 개? 5개. 그러니까 오비탈 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까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칸에 2개씩 채울 수 있으니까 D 오비탈은 아마 10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빈칸 다 메웠죠? 됐습니까?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오비탈의 전밀도예요. 전밀도. 여기서 말하는 전밀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거죠. 전밀도가 진하다. 그러면 확률이 높다. 뭐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기억, 점 한 개는 전자 하나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점 한 개가 전자 하나 발견될 때마다 점을 찍는 거니까 확률이다. 기억하고 니은 그림이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이 기억은 굉장히 진하고요. 니은은 연하죠. 그러면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낮다가 돼야 되겠지. 디귿,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같은 표현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그림을 봤을 때 방향성이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왜? 보세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을 대략 이렇게 연결했더니 무슨 모양이죠? 구형이죠. 구형이니까 이거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림은 S 오비탈 이야기하는 거니까 방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림은 어떤 오비탈? S 오비탈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보다 디귿만 정답이 된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주 양자수 n이 2인 오비탈, n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n이 2면 L 값은 0과 1까지 가능하니까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존재하죠. 보니까 여기 2s죠. 그리고 보니까 x축 따라 있으니까 이게 2px가 될 거고 얘는 2py가 될 거고요. 얘는 2pz가 되겠죠. 만약에 수소 원자라면 이 모든 오비탈은 에너지가 똑같죠. 다전자 원자라면 ES가 가장 에너지가 작고 나머지 3개는 같으면서 ES보다 크다가 되겠죠. 1번 라는 EPZ 오케이. 방향성이 없는 건 ES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가도 2개, 나도 2개라니까. 이거 6개 아니죠? 2개 해서 EP 6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몇 개씩 들어가야 됩니까? 2개씩 들어가야 되죠. 가에서 라의 방위 양자수는 L값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다르다? L값이 0이죠. L값 전부 다 1 아닙니까? P 오비탈이니까. 그래서 모두 다르다는 틀렸죠. 나다라는 같죠. 각 오비탈의 경계면 밖의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은 없다라는 얘기는 말 바꾸면 전자가 없다 이 말이죠. 위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확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확실히 다르죠. 내가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확률이 제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확률은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고쳐야 맞는 표현이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자, 9번 볼게요. 그림은 줄 걸까요? 다전자 원자 했습니다.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라는 건 오비탈의 종류와 주양자수를 모두 고려해야 에너지 크기를 따질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L 껍질이면 두 번째 껍질이죠. ES, 계속 보던 문제죠. EPX, EPY, 그 다음에 EPZ. 자, 1번. 에너지 준위는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수소여야 되는데 다전자 원자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2번. 나에서 전자는 오비탈의 경계면을 따라 무한대자형으로 운동한다.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자가 라에서 가로될 때 빛이 방출된다. 한마디로 라보다 가가 더 안정하니 묻는 거죠. 라보다 가는 더 안정하죠. 왜냐? 다전자 원자니까. 그러면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되겠죠.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껍질이 다른 껍질로 가야만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지만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껍질에 있더라도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맞고요. 답은 3번이네. 4번 볼까? 다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존재할 확률이 같다. 다는 방향성이 없냐 묻고 있죠. 다의 ml 값은 한 가지밖에 없냐 묻고 있죠. 다는 p 오비탈이니까 방향성이 있죠. 5번 각 오비탈에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전자수는 전부 다 몇 개라고 했어? 2개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6개가 아니라 둘 해서 6개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2개씩 해서 똑같다. 틀렸습니다. 됩니까?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번에는 다전자 원자가 아니고요.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거,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뭐다? 주양자수. 보니까 1, 2, 3, 3이야. 그러면 일단 1S보단 2S가 더 불안정할 거고요. 2S보단 3S가 더 불안정할 거고요. 비록 S고 P지만 같은 세 번째 껍질이니까 에너지 크기가 같을 겁니다. 자, 각 A점과 B점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같다. 이게 만약에 X축이라고 할까요? 그럼 X축을 따라 여기하고 여기는 대칭형이기 때문에 거리만 같으면 뭡니까? 확률은 같다가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쪽과 이쪽으로 갔을 때가 같냐고 물으면 틀린 말이죠. 같지 않죠. 하지만 X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전자가 3P에서 3S로 전이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차피 수소의 경우에는 3P건 3S건 에너지 크기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나에서 3P의 에너지 값과 3S의 에너지 값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아야 되죠.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방출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없죠. 전자가 2S에서 1S로 간다? 단을 풀 때도요. 그냥 힘들게 2S, 1S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N이 2에서 1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3S에서 2S로 간다? 저거는 그냥 3에서 어디로 간다 생각하면 되죠. 2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뭘 묻고 있습니까? 파장의 비를 묻고 있죠. 뭐를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까? 에너지를 구해서 반비례. 갑시다. n이 2면은 마이너스 4분의 k고요. n이 1이면 마이너스 k니까 이때 델타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3k죠. 연습 많이 했죠? 3이면 마이너스 9분의 k고요. 2면 마이너스 4분의 k죠. 그럼 이때의 델타 에너지 값은 36분의 5k가 되겠네. 요거를 36분에 통분하면 27k. 그러면 요거 대 요거의 에너지 비가 몇 대 몇이야? 27대 5니까 파장의 비는 5대 27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호할 때 얘기했죠? 파장을 물으면 에너지로 접근하시면 된다. 뭘 이용해라?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가하고 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됩니까? 자, 11번 볼까요?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2s 오비탈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1s하고 좀 다르죠? 여기 지금 보면 밀도가 제로,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죠? 요점이 바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되는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은 마디가 없고요. 2s 오비탈부터 마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s 오비탈은 마디가 1개 있고 3s 오비탈은 마디가 2개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정보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봅시다. 1번 기억. 2s 오비탈은 앞에 2가 붙어 있는 게 뭐죠? 주양자수가 2라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껍질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 A점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R이다라고 했는데 보면 A점 요 경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R인 점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아마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점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R이다가 아니고 아마 대략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겠죠. 거의 끝나는 쪽에. 디귿. 핵으로부터 거리가 A점보다 먼 지점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전자를 있다 없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12번. 가는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오비탈 A와 B입니다. 보니까 둘 다 구형이죠. 그러면 둘 다 S죠. 방금 쌤이 얘기했죠. 1S에는 마디가 없는데 2S에는 마디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1S가 되고요. 얘가 2S가 되겠죠. 크기를 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도 커지고 모양도 좀 크기도 좀 커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A에다 뭘 적어주면 됩니까? 그러면 1S가 적어주고 마디가 존재하게 이렇게 확률을 보이는 얘가 2S가 되면 되죠. 기억. A의 주양자수는 1이죠. B의 주양자수는 2니까 B보다 크다가 틀린 말이 되고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자, 핵이 전자를 세게 붙잡아주면 안정한 거죠. 약하게 붙잡으면 좀 불안정해지는 거죠. 얘가 좀 더 안정하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A가 더 크다. 맞는 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A가 좀 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했죠. 과학에서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니까 A가 에너지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그래서 보어하고 현대원자 모형을 헷갈리게 잘 내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